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언을 남긴 데카르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철학자가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닌데요. 좌표 평면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어느 날 데카르트가 보시는 바와 같이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우리 쪽을 좀 바라보고 있긴 하네요. 똥파리가 온 거예요. 여기 앉았다가 또 여기 앉았다가 또 여기 앉았다가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래서 자, 똥파리가 앉았던 위치를 이렇게 세 군데를 딱 보고서 천장을 이렇게 보고 가만히 있자, 저거를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저것을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을까라는 순간 그림과 식이 연결되려는 시도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될런지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실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우리가 그림으로써 봤을 때 지금도 보세요. 선생님이 만약에 말로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좌표평면을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만든 거야. 정말 만들어서 짜증만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데카르트와 똥파리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좌표평면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림의 힘이에요. 사람이 이해를 시켜주고 직관적으로 한눈에 특징이 확 하고 느껴지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만 보고는 이게 어떻게 생긴 식인지, 저 식과 이 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바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나니까 공통점, 차이점이 너무 명확하게 금방 보이더라 이겁니다. 자, 이제 수직선이 필요했어요. 똥파리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로 위치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세로 위치도 알 수 있어야 했거든요. 먼저 가로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이 가운데가 0이에요. 0. 0을 기점으로 오른쪽이 플러스, 그 다음에 왼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세로 위치를 보면 세로 위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 가운데를 0이라고 보면 위에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그냥 점인데 좀 우측 상단 위에 있는 어떤 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자, 중심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두 칸. 자, 이렇게 가면 그 노란 점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누구나 이 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다? 가로 위치가 플러스 5, 세로 위치가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쓰다 보니까 발전이 돼서 자, 가로축은 대표 문자 x를 써서 x축이라 하고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자. 그럼 x축은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y축은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 노란 점을 정확히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은 가로 위치가 플러스 5이고 세로 위치가 플러스 2인 점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가로 위치가 플러스 5라는 걸 조금 더 줄여서 어떻게 썼어요? x는 플러스 5. 세로 위치가 플러스 2라는 것을 조금 더 줄여서 어떻게 썼어요? y는 2라고 썼죠. 이걸 더 줄여서 쓴 게 이거예요. 야, 우리 앞에다가는 x좌표만 쓰고 뒤에 있는 게 y좌표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여기다가 5,2라고 쓰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점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들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점들을 표현하는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 숫자들이 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릴까요? 바로 방정식의 근입니다. 점이 근이고 근이 점입니다. 앞으로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점이 근이로되 근은 점이로다. 점근 근점. 앞으로 선생님이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또렷하게 이거 점이에요? 그러면
점이 근이고 근이 점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답을 꼭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파란 점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파란 점. 파란 점은 X 좌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쪽으로 6칸이네요. 그래서 가로 위치가 마이너스 6이에요. 세로 위치가 1, 2, 3, 세로 위치가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이걸 x는 마이너스 6이라고 쓸 거고 y는 3이라고 쓸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마이너스 6, 3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파란색 좌표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자, 그럼 이 점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빨간 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로 위치가 왼쪽으로 7칸, 세로 위치가 아래쪽으로 1칸, 2칸이에요. 자, 그러면 가로 위치가 마이너스 7칸, 세로 위치가 마이너스 2칸입니다. 그럼 x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7이란 얘기고 y가 마이너스 2란 얘기고요. 이걸 그대로 써주면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빨간 점을 숫자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점을 하나 해볼까요? 요거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래서 x 가로 위치가 플러스 7. 그 다음에 하나, 둘, 세로 위치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좌표가 7,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신 게 뭐냐면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은 반드시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게 x 정보. 다시 말해서 이 앞에 있는 값이 그 점의 가로 위치만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가 바로 그 점의 세로 위치만을 나타낸다. 그 두 개가 겹치는 점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x축과 y축을 배웠으니까 사분면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x축하고 y축을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x축, y축을 그리고 나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면이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선이 그려지고 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으로 구역으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x축, y축에 대해서 부호를 좀 따져보면, 자, x축만 부호를 따져보면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y축의 부호를 따져보면 위에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거든요. 아, 그래서 이 네 개의 구역마다 x축, y축의 부호가 다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1, 4분면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이 2, 4분면, 아래쪽 3, 4분면, 오른쪽이 4, 4분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1, 4분면에 있는 점을 딱 따져보니까 보세요. x축으로 봤을 때도, 즉 가로 위치를 봤을 때도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 이 점의 세로 위치를 봤을 때도 플러스네요. 아, 그래서 여기는 x축의 부호도 플러스, y축의 부호도 플러스구나.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다. 자, 그리고 2, 4분면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점 하나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점의 위치가 가로 위치로 보니까 왼쪽에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죠. 하지만 세로 위치를 보니까 0보다 위에 있네? 플러스죠. 그래서 x축의 부호가 마이너스고 y축의 부호가 플러스이므로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x축의 부호가 마이너스고 y축의 부호가 플러스면 2, 4분면에 있는 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3, 4분면에 점 하나 잡았습니다. 이 노란 점은요, 가로의 위치를 봤을 때에도 왼쪽에 있고 세로의 위치를 봤을 때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x의 부호가 마이너스고 y의 부호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구나. 마찬가지로 4, 4분면이요. 점을 하나 잡아보면 x의 위치는 오른쪽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y의 위치는 아래쪽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x의 부호는 플러스, y의 부호는 마이너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라고 나눠놓기는 나눠놨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점이 하나 있다면 이 점은
위에 있는 1사분면의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4사분면의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답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네. 자, 이렇게 X축이나 Y축에 걸쳐 있는 점은 수학에서는 이것을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가 이렇게 위에 있는 요거 말고요. 요 선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붙어 있는 위에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은 1사분면도 4사분면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애매하게 걸쳐 있는 이 원점에 있는 점은 뭐 그럼 1, 2, 3, 4, 4분면 다 해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학에서는 애매한 거 싫어합니다. 정확하지 않는 거 수학에서는 그런 거 키우지 않아요. 자, 그래서 4, 4분면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꼭 중요한 거 X축이나 Y축 위에 걸려있는 이 점들은 모두 4분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뭐냐? 바로 아주 간단하게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x가 3인데요. y는 5예요 라는 말을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찍으면 x가 3이고 y가 5니까 점이 이거네요. 자, 제가 x는 3이고 y는 5다 라는 정보를 말로 주저리 한글로 쓰지 않고 점으로 딱 표현한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프예요. 이것도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되냐. 이러한 점들이요. 여기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처럼 보이냐면 이렇게 직선처럼 보여요. 응? 배우다 보면 이러한 곡선도 배우고요.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x가 얼마고 y가 얼마다라는 이러한 수많은 값들을 그림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찍어봤더니 그것이 모여서 선이 되기도 하더라. 그 그림 자체를 자, 식을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한 그 그림 자체를 그래프다라고 부릅니다. 자, 앞선 단원에서 x, y 값들을 점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점을 좀 3개만 찍어보려고 해요. 자, 이 점이 하나 있고요. 이 점이 하나 있고 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각의 좌표를 표시해보면 1,2, 그 다음에 2,4, 3,6이에요. 먼저 눈으로 보이는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이 세 점을요 연결을 했더니요 이런 식의 직선이 그어지네요. 자, 이유는 모르겠고요. 이유는 모르겠고 이 세 점이 나란한 직선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뭔가 이 세 점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징 중에서 뭔가 비슷한 게 있나 보다 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점, 자, 이름을 좀 지어줄 거예요. A점, B점, C점을 위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 X가 1일 때 Y는 2고요. B점은 X가 2일 때 Y값 4고요. C점은 X가 3일 때 Y값이 6입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공통점이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한 짝인 거고요. 지금 한 세트 이렇게 또 한 세트인 거고요. 이렇게 한 세트인 겁니다. 먼저 첫 번째 A점을 한번 보면 X값과 Y값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보니까 1이 2가 됐어? 그러면 더하기 1이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곱하기 2가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두 배. 자, 그 다음 2가 두 번째 점은 x가 2일 때 y가 4야? 그러면 2를 더했어? 또는 2배를 했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따다다다 뭔가 비슷한 게 발견이 됐죠. 자, 첫 번째 점에서 플러스 1이니 아니면 곱하기 2니, 두 번째 점에서 플러스 2니 아니면 곱하기 2니, 세 번째 점도 플러스 3이니 곱하기 2니 고민을 하게 됐는데 역시
곱하기 2가 맞았구나. 즉, 이 세 점의 x 좌표들을 2배를 했더니 y 좌표가 나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x가 y 값에 대해서 그 비율이 똑같은 값을 가질 때, 이때 우리는 x와 y가 정비례 관계이다. 정비례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비례 관계인 점들을 쭉 점을 찍어서 선으로 이어보면 이렇게 직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배운 걸 선생님이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x좌표에 있던 1하고 2하고 3 이런 숫자들을 대표로 x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y좌표에 있던 2, 4, 6을 대표해서 저희가 y라고 써볼게요. 우리가 아까 어떠한 규칙을 발견했냐면 이 x값에다가 뭐를 해주면 곱하기 2를 해주면 y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게 우리가 저 위에서 알게 된 x에 있는 문자들과 y에 있는 문자들의 공통점, 바로 규칙이었습니다. 이거를요 조금 더 수학자스럽게 표현하자면 y는 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그게 그건데요, 수학에서는 y를 먼저 y는 이라고 써주고요, 나머지 식들을 다 오른쪽으로 떠넘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y를 먼저 써주고 x 곱하기 2를 2x라고 딱 써주면 바로 y는 2x다 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x에 있는 문자들과 y에 있는 그 숫자들, 그 두 집합 괜찮나요? 1하고 2하고 3을 묶어서 x 좌표들이라고 집합을 만들고 2하고 4하고 6을 묶어서 y 좌표들이라고 집합을 만들어서 x에 있는 문자들에다가 2를 곱했더니 y가 나왔습니다는 말을 이 밑에다가 깔끔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y는 2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x와 y가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전에 y는 2x라는 정비례식을 하나 봤었는데요. 이렇게 정비례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x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는 바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눈치를 채셨을 텐데 x 값이 1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2고 x 값이 2일 때 y가 마이너스 4고 x가 3일 때 마이너스 6이라고 한다면 공통점이 뭐냐? 바로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됐다는 거예요. 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점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4, 3일 때 마이너스 6이 여기 있죠. 이 점들도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연결했을 때 바로 직선이 그어진다는 거예요. 무언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 x와 y 값에 대한 비율, 그것이 같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를 곱했다. 똑같은 비율로 y 값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들으면 그래? 그냥 똑같은 배를 한 거야? 이겠지만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뭐다? 그 세 점들이 어디에 있다? 바로 나란하게 한 직선 위에 위치해 있다라는 이러한 눈으로 보여지는 특징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에다가요 마이너스 2를 곱했더니 y가 되던데요? 라고 쓰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y는 마이너스 2x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제가 몇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아까 비례한다, 즉 x값과 y값이 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비율, x 앞에 붙어있는 숫자예요. 그 비율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먼저 3개의 점을 찍을 건데요. 자, x값과 y값의 관계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도 마이너스 1이고 x가 0일 때 y도 0이고 x가 1일 때 y도 1인 그런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점이 하나, 그 다음에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프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바로 x와 y에 대한 비율이 어때요? 곱하기 1 똑같죠? 그래서 이게 y는 1x입니다. 1x. 물론 이것은 바로 그냥 y는 x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그렸던 y는 2x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x와 y 값의 변화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2배니까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0이고 x가 1일 때는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2. 자, 이번에는 요거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1,2이고 그 다음에 0,0 여기 찍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여기 찍혀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x값과 y값이 변화하는 비율이 곱하기 2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식 자체를 y는 2x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러면 x 앞에 있는 숫자가 1에서 2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림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바로 y는 1x에서 y는 2x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수학에선 뭐라고 하느냐? 그래프가 y축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뭐가 다르다고 얘기하냐면 기운 정도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느낌 오시죠? 이게 그래프가 분명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울어진 정도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 1에서 2로 바뀐 이 숫자를 함수에서 기울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숫자가 1에서 2로 커지니까 기울기도 커지는데 수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y축에 더 가까워진다. 혹은 더 가파라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파라진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음수일 때도 한번 따져볼게요. 자, x와 y 값의 변화가 마이너스 1일 때 1, 그 다음에 0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몇 배 한 거겠어요? x에다 몇 배 하면 y가 돼요? 마이너스 1배 한 거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0, 마이너스 1,1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요게 y는 마이너스 x예요. 그래프 또 하나 그려볼까요? 자, x, y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2가 되고 0일 때 0이고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x 값에다 얼마 곱하면 y 값 된 거겠어요? 마이너스 2 곱한 거죠. 자, 그러면 그 점을 연두색으로 찍어보면 마이너스 1,2, 0,0,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겠죠. 됐죠? 이것이 바로 y는 그 비율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라고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호를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역시 숫자가 커졌을 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부호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숫자가 커지면 그래프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세로축인 y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건 작아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아졌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 지금 양수일 때 얘기했던 거랑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자, 이 부호 없을 때, 부호를 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절대값이라고 하거든요. 자, 부호를 떼고 생각했을 때 숫자가 커지면 함수에서 부호를 떼고 생각했을 때 기울기가
커지면 무조건 무슨 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더 가파라지고 더 내려오는 것도 더 빨리 내려온다.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Y는 내 세모 X라는 그래프를 표현을 해볼 거예요. 만약에 이 세모의 부호가 플러스라면 그림이 찍혀지는 점들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하지만 세모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모의 값이 점점 커질수록, 예를 들어 아까 이 정도 그래프면요, y는 1x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렸던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y는 2x 그래프예요. 어때요? y는 1x 그래프보다 더 가파르죠? 올라가는 것이 더 가파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자, 정확하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것이 y는 마이너스 1x입니다. 조금 더 가파르게 그리면 이것이 바로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 y는 1x 그래프가 요게 어차피 요게 이렇게 각도 그렸을 때 90도잖아요. 그렇죠? 90도. 그럼 딱 45도. 90도의 반절입니다. 45도로 쫙 그리면 그것이 y는 1x. 다시 말해서 여기 앞에 있는 숫자 정비례하는데 그 비율이 1인 x와 y 값의 비율이 1인 그런 함수인 거고요. x와 y 값의 비율이 2인 그래프는 y는 2x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것을 점을 다다다다다 찍어보면 마치 하나의 선처럼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고요. 숫자가 1에서 2로 커질수록 그래프는 점점 어떻게 된다? 더 가파라지더라 이겁니다. 가파라진다는 건요, 수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프가 y축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y축에. 그렇죠?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그려진 게 y는 마이너스 1x라고 한다면 y는 마이너스 2x가 됐을 때 이 숫자 자체가 부호를 뺐을 때, 부호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숫자가 1에서 2로 더 커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아, 숫자가 바뀌면 그림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반비례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두 수의 곱이 항상 같아요. 그러면 그 두 수는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어떤 두 수를 찾을 거냐면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들을 찾으려고 해요. 자, x가 1일 때 y 값이 얼마가 돼야 두 개를 곱했을 때 1이 될까요? 1에다가 뭐 곱해야 1 되죠? 당연히 1이죠. x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1이 되나요? 당연히 2죠. x에다가 2 집어넣어 볼게요. 2에다가 어떤 숫자 곱해줘야 1이 되나요? 2분의 1이죠. 바로 이 점들을 제가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1,1 점이 여기 찍히고요. 2분의 1,2가 여기 찍힙니다. 그리고 2,2분의 1이 여기 찍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게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예술이다 진짜. 이렇게 그려집니다. 곡선으로 그려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들, 그렇죠? 이 점들을 끄집어내서 x좌표, y좌표를 써보면 항상 곱이 얼마다? 1인 점들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는, 즉 y가 x에 반비례한다라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키는 xy 값들을 다 모아서 점을 찍어보면 이러한 곡선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y 값도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y 값이 얼마일 때 곱이 1이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그게 또 곱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도 똑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조금 지금 크기가 좀 달라 보이지만 얘랑 사이즈가 똑같이, 제가 오른쪽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그리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반비례 그래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쌍곡선이라고 부릅니다. 한 쌍의 곡선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딱 보면 이것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즉 y가 x에 반비례할 때의 그래프구나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x와 y를 곱하면 1이 됩니다를 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죠. x 곱하기 y가 1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우리가 함수식을 이렇게 안 쓴다고 했죠. 함수는 y는 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양변을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x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y는 x분의 1이다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식의 그래프가 바로 이 쌍곡선이 되는 거죠. 이번엔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인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x가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야 두 수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x가 2분의 1일 때 y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x가 2일 때 y는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점을 찍어 보면요. 2분의 1, 마이너스 2 해서 여기 점 찍히고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역시 쌍곡선 그래프인 거죠. 요게 x랑 y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라고 정리를 할 거고, 이걸 y는 이라고 정리를 하려면 양변에 x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전에 배웠던 y는 x분의 1 그래프도 한번 겹쳐서 그려볼까요? 그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y는 x분의 1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가 모양은 되게 비슷한데, 다시 말해서 연두색 그래프를 여기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데칼코마니터는 딱 접어서 갖다 붙이면 1로 가고, 마찬가지로 얘도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딱 여기로 갖다 붙죠. 서로 y축 대칭 이동 관계구나. 또는 쌤 y축 말고 x축도 되는데요. 연두색을 x축에 대칭 이동하면 하얀색, 연두색을 x축에 대칭 이동하면 하얀색. 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x축 또는 y축으로 이렇게 접어서 대칭 이동시키면 x분의 1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한 번 더 일반화를 시키면 곱해서 1이 되는 그래프나 곱해서 2가 되는 그래프나 그래프가 조금만 다르고요.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y는 x분의 1, 지금 연두색이 y는 x분의 1이라면요. y는 x분의 2 그래프는요. x분의 1보다 조금 떠 있어. 이렇게 조금 더. 이거밖에 없어요.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그려줘야지.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그냥 떠 있을 뿐이에요. 개형은, 대략적인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더 어떻게 된다? 더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y는 x분의 a 그래프가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a의 부호가 플러스면 그때 그래프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고, a의 부호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